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야, 지난번에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지난번에 저희가 정치인을 모셨는데요. 네, 정치인을 저희가 한번 모셔보고 있죠. 그래서 음. 이번에 국회에 새로 들어가신 분 중에 좀 특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국민의 미래 박충건 당선자, 이 탈북 과학자, 과학자 출신. 그래서 북한 얘기도 듣고 매우 신기했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모셔볼까 했다가 하다가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그렇습니다. 야. 김준영 교수님.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제 당선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3프로 TV에 출연할 때는 교수님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오늘부터 저는 교수가 아닙니다. 라는 멋진 연설을 하시면서 네, 오늘 당선되신 또 외교 전문가시니까 전 국립외교원장 예. 김준영. 그래도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교수님이라고 부릅시다. 네. 오늘까지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죠? 그렇죠. 네, 김준영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김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아직 교수가 좋습니다. 네. 호칭 뭘로 제일 많이 들어요? 요즘은 그냥 다 당선인을 각자 제일 많이 처음에는 신경 쓰고 부르다가 조금 예. 지나면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릅니다. 야. 아직은 의원이 아닌 거죠? 예, 당선인이라고 얘기하고요. 30일이 개원이니까 그날부터. 이번 달 30일. 말일. 예, 예. 그럼 월급은 다음 달부터 나옵니까? 그렇겠죠. 의원 월급은? 예. 공무원이니까 별정직 네. 공무원 신분이니까 25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뒤에 남아도 네. 네. 그날 시작하면 6월 25일 나오겠죠. 다음 달 25일. 예, 예. 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고. 30일부터 시작해도요. 30일부터 시작하고. 야. 요즘은 뭐 해요? 보통 이제 당선은 됐는데 의원은 아닌 아, 그런 예, 애매한 예, 예비 입학생 같은 느낌이네. 시작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이 작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비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을 커버하면서 당선 사례에 돌아다니고 또 지구당을 지금 창당하면서 당을 만들고 있으니까 당원하고 간담회 뭐 저는 뭐 영남, 호남 뭐 그러다가 5월달에 또 5.18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도 있어서 계속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요? 당선된 사람 다 집합 이래요? 네. 아니, 근데 조국 대표가? 아니 뭐 그렇게 꼭 따지려면 전국으로 다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못 가는 많잖아요. 경우가 생기죠. 저는 이제 방송 스케줄도 있을 때가 있고 하면 못 갈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가능한 왜냐 그렇잖아요. 와서 표 달라 할 때는 언제고 되고 나서 왜 안 하냐 할 수 그렇지. 있잖아요. 또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요즘 한중일 정상회담을 좀 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중일 정상회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예, 그만큼 중국이 어느새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다가 예. 외교 상대로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는 느낌 없으세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사실 경제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었지만 네. 바로 옆에서 북한 문제 때문에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시진핑의 방한 문제가 지난 한 6, 7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후부터는 중국과의 한국 관계는 한마디로 거의 제로다. 접촉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 미국의 우방인 걸 뭐 버릴 수는 없으니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껄끄러워진 그런 측면도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비중이 뭐 조금 적어지면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니까 한중 관계가 나빠지는 거는 바로 옆에 거대한 중국을 관리하지 않는 거는 문제 있죠. 근데 관리를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양쪽을 다 체크를 하죠.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일단 정상들 안 만나죠. 그다음에 장관들 이번에 이제 조태열 외교장관이 갔으면 잘 안 만나죠. 예. 국장급 안 만나죠. 그럼 이거를 주한 중국 대사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제가 중국을 잘 가거든요. 물어보면 거의 정지 상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네, 그래서 한중일은 처음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냥 뭐 샌프란시스코에 다자회담 가가지고 지나치면 인사하거나 예. 30분 정도 만난 적은 있어도 아주 심각하게 아젠다를 미리 세팅해가지고 그렇게 중국과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죠. 처음입니다, 사실은. 좀 심각한 회의로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 우리나라에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사실은
돌아가면서 사무국장을 하고요. 예. 마찬가지로 한중일 회의도 정상회의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하고 예. 한국에서 하고 일본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그렇죠. 예. 이전에 언제 했었냐면 4년 반 전에 청두, 칭다오 말고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청두라는 곳에서 예. 했었죠. 그러니까 4년 반 동안 안 열린 겁니다. 원래는 얼마 만에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년 열리는 거죠. 원래는 예, 매년 열리는 열리는데. 겁니다. 네. 그런데 한동안 안 열렸어요? 그게 3년 동안은 팬데믹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 네. 이후에 사실 할 수 있었고 최근 2023년 작년에는 할 수 있었는데 했었어야 되고 아니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10월달에 그 준비로 한중일 장관회담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근데 무산됐죠. 그때 왕이가 밥도 안 먹고 갔죠. 약간 끌끌었습니다. 중국이 기분 나빠했다 그 예. 사이에 왜 뭐가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분 우리가 나빠했어요? 호스트 국가잖아요. 네. 그러면 두 국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 이 정부에서 뭔가 이 한중일은 정상회담은 미리 서로 맞춰보지 않으면 예. 그 예민한 문제를 잘 얘기 안 하는 게 관례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미리 예. 합을 맞춰야 되는데 예. 물론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접촉 없다가 장관들끼리 만나서 서로 기분 나쁜 얘기가 조금 오가고 우리 한한국하고 일본 좀 편먹는 것 같고 늘 우리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쭉 있다가 회의는 하고 발표도 다 하고 그냥 마지막 만찬 안 하고 갔습니다. 약간 좀 그렇게 빈정상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10월 달에 하고 예. 12월 달에 사실 보통은 지금 4년 5개월이라 한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 열립니다. 예. 연말에. 그러니까 4년 만에 열렸어야 되는데 안 열리고 지금 미루어져서 이번 달에 열린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달에도 지금 날짜 뭐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해요. 우리가 개최국인데 그 개최국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네가 해라 이러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올해 한다 안 한다도 아직 공식화되어 있는 건 공식화 안 됐죠. 그나마 지금 조태열 외교장관이 갔잖아요. 아마 아젠다 때문일 거예요. 누가 봐도. 네. 만약에 지금 일본에서 요미우리하고 교토통신은 날짜까지 나왔어요. 5월 26일에서 27일이에요. 이번 달이네. 이번 달인데? 근데 며칠 안 남았어요. 뭐 이번 네. 달이 문제가 아니고 2주밖에 안 남은 정상회담.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한다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해요? 그것도 안 나와 있죠. 서울에서 하겠죠. 일본에서는 뭐 어디서 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뭐 서울만 나오는 거죠. 이미 그럼 호텔 예약은 다 끝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안 너무 하는 조금 거네, 이상해요. 그럼. 예. 예.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귀찮다. 너 해라. 그러면 차라리 근데 그렇잖아요. 국제 관례에서 우리가 그다음 차례인데 외교적 기회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불러서 설득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일본이 주도 우리가 약간 관찰자고 일본이 주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시다는 저기 남미 쪽에 이렇게 가면서도 한중일 얘기를 기시다가 오히려 인터뷰 중에 얘기를 해버리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한다에 난다를 공식 석상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이상하죠.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뭐 보시기에는? 추측되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한중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국이 우리한테 가끔 대국답지 못하게 예. 뭐 역사 왜곡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뭐 김치도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 한국이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민한 것을 건드려서 좀 도발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예,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 중국도 안 나서는 거고 한국은 절대적인 친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관도라는 자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예. 어. 대만 문제를 놓고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이 대만 치는 거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거는 중국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이거 국내 문제인데 니들이 왜 상관하느냐는가 중국의 입장. 예. 그리고 중국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또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미국도 이 두 얘기는 같이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더군요. 예. 동시에 하더군요. 동시에 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대만을 보호할 동맹국은 아니지만 그때는 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라이칭더 그러니까 친미 정권이 타이완에서 탄생했잖아요. 예. 바로 다음 날 미국 국무부 성명이 뭐냐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신기하죠. 왜냐? 그게 위기가 끌어올 때는 또 안정시켜서 중국한테 좋은 말을 합니다. 아, 대만의 친미 정권이 섰는 그날 네. 우리는 대만 독립 안 좋아해 네. 라고 미국이 발표했다고요? 미국이 발표했다고요. 야, 그거는 중국한테 위로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을 이렇게 위협할 때는 또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가지 얘기만 했습니다. 2년 동안에. 우리는 반대한다. 무력에 대한 현상 변경만 반대한다만 얘기하고 중국의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말을 대통령이 단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개의 얘기를 이렇게 꺼냈다 이렇게 꺼냈다. 파란 백기 빨간 그러니까 백기. 우리가 흑백론으로 보면 서로 예. 틀린 말인데 예. 외교라는 게 그런 두 가지 이중 잣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쟁해가지고 통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예. 그러니까 꼭 완전히 반대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중국하고 수교했을 때 약속입니다. 어떤 약? 대만에 하나의 중국을 하나의 지지한다. 중국을 우린 지지한다. 지지한다. 그러니까 왜 안 해줄까요? 예. 그게 이제 근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 미국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는 미국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건 왜 일부러 그럴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빠서 깜빡한 걸까요? 미국이 하면 우리도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그냥 미국이랑 똑같은 얘기 하면 안 됩니까? 한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꼭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뭐 그렇긴 하지만 예민해졌잖아요. 예민 안 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 중국이 원하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앞에 얘기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만날 때마다 무력에 대한 현상 변경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얘기를 안 하든지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 그게 예민하다. 네, 일단. 그런데다가 그게 더 예민해지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한 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거의 동맹급이거든요. 네. 조약만 아니지. 그러면 이게 누굴 향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에는 한미가 묶이는 거는 자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믿어줄 여지가 있는데 예. 한미일이 묶이는 것은 자기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을 중국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걸 위협으로 느끼는 데다가 한국의 입장이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삼자가 묶이는 데다가 한국이 약간 전위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어때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있을 때는 중국 욕을 합니다. 비판을. 예. 그런데 따로 만날 때는 중국하고 만나잖아요. 작년 에이펙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회에서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중일 관계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저작년 말에 동남아에서 딱 한 번 30분 별로 그냥 거의 통역 치면 10분밖에 인사 상견례 정도 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건 중국과의 관계를 경시하거나 오히려 적대시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한중일의 지금 정상회담은 그거를 좀 고칠, 개선할 기회다. 기회인 거죠. 어. 근데 문제는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서 열고 싶은 건 맞아? 우리를 이 관계 개선하고 싶은 게 맞아? 라는 얘기가 안팎에서 들리는 거죠. 교수님, 저는 외교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걸 여쭙는 건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중국 총리 누구요? 총리가 아니라 저녁도 안 먹고 갔다는 왕이. 왕이. 저녁 안 먹고 가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항의 표시일 그런 거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메시지를 던지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걸 하기로 한 거는. 왜냐하면 그냥 뭉개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한중일 회의라든가 아니면 대만에 대해서 뭐 네. 그런 논의 표명을 안 한다든가 네. 사이좋게 지내려면 그걸 해야지 이 친구야라고 하는 말은 100% 맞는데 네. 나라 간에는 가끔씩은
나 너한테 불만이 많아. 네. 라는 메시지를 또 던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그 친구들도 우리도 같이 삐졌어 이 친구야라고 했다가 또 풀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일종의 그냥 자연스러운 외교의 단계다. 뭐 그런 일까지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옆 나라가 항상 친하게만 지내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도 하면서도 반미면 어떠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거가 예. 결국은 또 그거 자체가 메시지고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그거랑 이거랑은 너무 도가 지나쳐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를 또 지나치면 안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죠? 왜냐하면 네. 일단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예. 지금 한중 관계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로 완전히 경도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낄 것이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드 얘기를 했다. 그다음 김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했을 때 중국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반응한 거면 괜찮은데 예.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기대를 가지고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사인을 꽤 보냈어요. 우리 기업들한테도 LG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초청했고요. 그다음 공장을 현지 공장을 시진핑이 직접 가기도 했고요. 예. 포스코 사람들이 외교부에서 중국 외교부에서 포스코 사람 초청하기도 했고요. 그게 외교적 제스처였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단체 관광 풀었잖아요. 단체 관광을 중국이 묶었던 게 옛날 사드 때문이잖아요. 예.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이 나가면 중국 욕하고 대만 이런 문제를 했으니까. 중국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도발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정말 한국이 미국의 전위대가 되기로 작정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할 수 있죠. 정도의 문제지만 정도를 좀 지나친 거.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조금 바꿔가지고 한중일을 계기로 사실 우리가 그 정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둘 다 하면 됩니다. 전쟁도 반대하고 무력 침공도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도 지지한다 하면 되는데 네. 왜 안 할까? 그럼 교수님 예를 들면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네. 예전과 비해서 훨씬 우리가 강경한 태도를 취해요. 네. 그걸 통해서 그럼 미국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게 더 많아. 그럼 또 그것도 말은 되는 거죠. 말은 되죠. 예,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어. 지금 그 말씀이 전에 그대로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은 이제 저물고 중국은 5년 10년 안에 이제 미국이 그 승부에서 이긴다라는 예. 게 확신되면 이 정도의 한중 관계에 껄끄러움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예, 리스크는. 예.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향후에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지 않으면 충격파가 올 텐데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가 30% 정도 무역을 의존해 있거든요. 그렇긴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반도체 이런 겁니다. 미국하고 친해지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는 우리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우리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 안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저사양 반도체는 누가 다 사주냐? 우리나라의 60% 저사양 반도체는 중국이 중국에서 사줍니다. 사주죠. 그럼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우린 첨단 마체는 중국에 안 팔겠다. 걱정하니까. 대신에 우리 저사양 반도체를 미국이 사줄 수 없다면 이건 건드리지 말라고 미국한테 얘기해야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의 반도체 디커플링에 우리는 손해보면서 미국 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잖아요. 이익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미국이란 바이든이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바이든이 직접 우리 5대 기업에 전화하고 예. 왔어도 직접 협상하잖아요. 예.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미국이 원천 기술까지 갖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게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라인처럼. 라인 사태가 일어난 것을 일본이 총무처가 끼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네이버를 만날 게 아니고 총무처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이버는 저기 소프트뱅크하고 하는 게 맞고요. 예. 미국하고 또 똑같은 일이 나는 겁니다. 바이든은 끼어들어서 마이크론이나 인텔을 위해서 싸우는데 예. 우리는 미국하고는 협상을 안 하고 한국이 오히려 각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게 하거든요. 예. 그럼 미국도 인센티브도 줍니다. 오면 세제 혜택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투자한 돈이 $1,000억 달러입니다. 예. 133조거든요. 우리 5대 기업이.
근데 지금 거의 한 반 정도가 이미 기집행이 됐고요. 예. 그러면 잘 아시는 배터리의 보조금 7,500불은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미국한테 그런 치열한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도체든 배터리든. 그리고 우리가 지어주면서 나중에 그럼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짓고 나면 줄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에 예. 그 기간 동안에 한국 배터리는 7,500불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잘 하면 네. 잘 아젠다도 세팅해서 하면 이게 좀 그동안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웠던 중국이나 일본하고 우리 입장에서 조금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중국도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한국이 중국 순전히 중국 입장에 생각하면 기분 예. 나쁜데 그러나 한국을 구태여 적으로 만들면 자기들한테 불리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더 적극적으로는 한미일 사이에 이간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이 그렇죠. 한미일의 야, 결합도를 그렇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역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똑같이 미국에게 그러듯이 예. 중국한테는 이게 우리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도 구태여 우리하고 관계를 나쁘게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좀 여기도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본하고 미국처럼 중국도 같은 비중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적어도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의존하는 국가와 외교를 해라. 너무 삐지지는 않게 해야 되는 그럼요. 거 아니냐.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 러시아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국가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의 생각은 그들은 같은 진영이 아닌 거예요. 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건 외교는 안 됩니다. 적이랑 외교는 적이랑 안 외교를 돼요. 못 외교가 안 하니까. 되죠. 근데 사실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하고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게 격언이잖아요. 너무 나가지는 않도록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북한이 저렇게 사이가 나쁠 때 예.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적어도 관리가 돼야 북한에 막 나가지 않게 어느 정도 지렛대를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는 옵션이 많아야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처럼. 예. 예. 근데 지금 정부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계속 비판하는 요점입니다.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더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대통령 그래서요. 원래 아주 보수적인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좀 중간으로 수렴하고요. 예. 아주 진보적인 분이 뭐 노무현 대통령 문제 예. 중간으로 수렴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 적어도 외교에 있어서 예. 패턴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은 후보 시절보다 훨씬 더 우쪽으로 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념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만약에 하여튼 열린다 우여곡절 끝에 네. 아래서 뭐 시점이 늦어. 그럼 무슨 아젠다가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젠다를 제가 보기엔 아젠다를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협상 중일 걸로 아는데요. 예. 원래가 지금 시진핑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한중일은 리창 중국 총리가 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뭐 문제 제기를 하죠. 격이 맞느냐. 그리고 그런데 예. 중국은 이겁니다. 적어도 한중일에서는 예. 아직까지 안보라든지 정치 같은 높은 수준의 예민한 문제를 다루기는 것보다는 예. 소프트 이슈, 연성 이슈라고 해야 합니다. 경제 협력, 그다음 이런 동북아에서 협력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민한 부분은 안 다룰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외교가에서 우리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얘기했다는 아무도 할 필요 없는 얘기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좁힐 필요가 있다. 아젠다를 잘 예, 세팅해서.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걸 좁히기에는 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4년 반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견례가 될 가능성은 꽤 많은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구체적인 이슈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견례라도.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한국의 뭐 중립 정도라도 원하고 네. 양쪽을 다 표시해야 하는 거죠. 중국은 그게 제일 아쉽고 또 중국이 또 왜 아쉬운 게 또 뭐예요? 원하는 게 뭐냐면 20일 날 총통회 대만 총통회 취임식입니다. 예. 네. 한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정식 대표단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그 대만 대표부의 인사가 가서 축하하는 게 가장 지금까지 네. 관례였는데 예.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치 누가 여당에 갈지. 그럼 지금 여당에 또 누가 지금 간다고 얘기해 조경태 의원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당에서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안 간다는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중국으로서는 예민합니다. 아 가냐 안 가냐. 근데 사실 신경 쓰인다 이거지. 근데 지금까지 안 갔으면 저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안 가는 게 맞죠. 특별히 지금 시점에 우리가 상대방을 초청해놓고 기분 나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일본이나 미국은 갑니까? 미국은 저기는 안 갑니다. 정부는 안 가지만 의회 대표단이 갈 가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근데 거기 그러면 간다 안 간다 말도 보통 해주는데. 근데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가서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전부 다 대만 문제군요. 네, 다 대만 중국은. 문제입니다. 사드 좀 빼주면 안 돼. 이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사드는 기분 나쁜데 내부적으로는 추가 배치만 안 하면 중국이 그냥 이제 지나갈 것 정리가 같습니다. 좀 예. 됐고 그거는. 어. 야 대만 문제가 진짜 중국은 제일 심각하구나. 왜냐하면 작년 저작년에 예. 중국이 대만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거든요. 2027년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예. 2027년에 시진핑이 대만을 칠 거라는 게 미국 쪽에서 계속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예. 중국 계속 부인하는데 그걸 빌미로 아시아의 국가들을 결집시키고 있고 한미를 결집시키고 있고. 미국이. 예.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낸시 펠로시 가가지고 자극 막 했잖아요. 예. 낸시 펠로시가 어떤? 그거 저기 대만 방문 작년에 대만 방문해가지고 예. 그 최고위급이잖아요. 아. 우리 같으면 미국의 국회의장인데 하원 예. 가서 반중 말을 계속 던졌다. 예민할 수 있다 그게. 예.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주변을 둘러싸면서 그 군사훈련했잖아요. 위협 사격을 하고 비행기 띄우고 그랬었죠. 일본은 중국하고는 무슨 서로 얽힌 그런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 센카쿠요. 센카쿠. 센카쿠 조오다 다오이다오라고 얘기하는 동중국해 섬이 예. 우리나라 독도의 정반대입니다. 실효적 지배를 일본이 하고 있고 네. 중국이 찝쩍거리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일본은 그거는 자기 땅이고 네. 독도는 또 자기 땅이고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한미를 만날 때마다 대만 문제는 미국 편을 드는데 일본이 그래도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따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잘합니다. 신기하죠. 중국을 만났을 때는요. 러시아도요. 일본이 극동 개발에 그렇게 러시아한테 제재를 해도요. 예. 극동 개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외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빠져요. 지금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거의 파탄 직전이죠. 중국하고도 그렇죠. 하여튼 나는 하여튼 외교는 어떻게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예. 무슨 뭐 계속 외교 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이제 더 이상 교수님이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 안 좋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뭐 어디 보수 신문들은 일본이 좀 친하게 지내자고 생일날 케이크를 갖고 왔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나는 단 거 싫어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그 외교가 그게 뭐냐라고도 한 적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보면 그래 그거 참 예의 없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야, 한국이 그런 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고 우리 많이 불쾌하다. 그럼 불쾌하면 불쾌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야지. 또 그게 전달도 되고 아 쟤네한테는 좀 심하게 했더니 되게 오래가네. 뭐 또 그것도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사안을 보고 누군가가 야 이건 좀 잘못된 거야라고 할 때 그 말이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저러지 않을까?라고 또 봐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일단 두 가지를 할 텐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익이에요. 우리 국가의 이익. 우리한테 이익이 정치적이나 되느냐, 안 되느냐.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그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미국의 이익을 잘못하기도 하고 다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그걸 가장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는 미국의 쿼드 국가고 우방국인데 예.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대려 경제 제재를 안 하고요. 그 석유나 이런 기름을 거의 세계 시장가의 3분의 1, 2분의 1로 지금 수입해서 받아온다면서요? 예. 어. 그런 이익 중심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가치를 얘기하고 이념을 우리 국격이 있으니까 저는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는 것 정도는 우리의 국격에서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까지 되고 예를 들어서 살상 무기를 앞으로 대고 파병까지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익과 우리의 국격 사이 저는 외교는 이익으로 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익을 챙기려면 옵션이 많아야 돼. 카드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세게 나가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그 세게 나갔을 때 저쪽이 나왔을 때 다른 수단을 갖고 있고 그걸 상대방이 카드가 다 보이거나 상대방에게 우리 스스로 카드의 숫자를 줄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익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외교 다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진짜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인도는 미국이 통제가 안 되지만 인도를 미국이 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러기에는 협상력이 좀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인 건데요. 우리가 예.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아니잖아요. 세계 종합국력 경제력과 우사를 합쳤을 때 약 12, 지금 한 12위 정도 떨어졌는데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 바이오 배터리 칩 BBC라 그러잖아요. 이게 경쟁력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걸 우린 다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133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미국은 적어도 지금은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고 거기를 채워 넣는 데 있어서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역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근데 저는 그래서 외교 문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시사 문제나 뭐 이런 예민한 문제 특히 총선 전에 뭐 별별 얘기 다 네. 하고 욕도 더럽게 먹고 하는데 예. 2% 저의 신념 중에 하나는 네.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뭘 어떻게 하든지 나는 입 다문다. 그게 그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서로 여당이 야당을 미워할 수는 있고 서로 그럴 수는 있는데 외교 문제에 관한 한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건 윤석열 대통령이건 뭐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 다 국익을 위해서 하지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냐? 그걸 아닌다고 뭘 얻는 그걸 게 있느냐? 아니라고 하면 아니, 속사정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랬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예전에도 지난 정부 때도 외교 라인에 계셨으니까 네네. 사람들이 야 저거 저 일본이랑 저렇게 맨날 대놓고 싸워도 되냐? 우리 그래도 저 네, 얼마나 네. 관계 가까운데? 라고 할 때 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분명히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거고 네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야 이게 진짜 내가 말하면 일본 정부랑 뭔가 이제 자꾸 그런 게 있으니까 말 안 하지 진짜 국민들 아유 진짜 이거 아시면 정말 아유 진짜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있었죠. 두 가지 점을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네.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권적인 이익이 급할 때는 국가 이익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경우에도 나는 강하게 보이다가 전쟁을 못 하기도 막는 하죠. 경우가 그렇죠. 하기도 있죠.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한중 관계가 나빠도 10년 이렇게 중국한테 강하게 나가고 미국하고 손잡으면 중국이 굴복할 거다. 그래서 지금의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충분히 우리가 견딜만 할 정도로 나중에 이익을 위해서 포기할 만하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그렇죠. 틀릴 수 그러니까 있죠. 네. 의도적으로 권력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더 나쁘지만 그건 아니라 그 하더라도 평가를 잘해야 되는 거죠. 판단 미스일 수 있다. 두 가지 다 있다고.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판단 그 미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두 번째는 뜻은 좋아도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외교를 망가뜨릴 수는 있는 거죠. 미국하고의 관계는 요즘 문제는 없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국하고는 많은 걸 잃었어요. 근데 그러면 미국하고의 관계는 뭔가 많이 얻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대통령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약간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꽃놀이패가 없어요. 미국의 외교에 한국처럼 꽃놀이패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 뭐냐면 한국 말을 너무 잘 듣거든요. 필요한 거 지금 다 갖고 있고. 우리보다 일본이 더 잘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세요. 북한하고 만나잖아요. 북한 북일 정상회담 하잖아요. 예. 하는 걸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 미국이 시켰는지도 몰라요. 네가 가서 좀 아니, 네가 가서 근데- 좀 만나. 교수님, 야, 누구 일본이 미국의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국이 일본의 사실상 아주 친한 그거라는 건 전 세계 에브리바디가 다 알아요. 저는 뭐 상대적이지만 예. 인정해요. 일본도 예. 우리하고 비슷해요. 인도하고 비교하면 일본도 미국이 말 잘 듣죠.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저렇게 크고 있고 러시아가 위협적인데 아시아에서 이 두 국가만큼 믿을 만한 국가가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게 그러면 했겠죠. 문제는 이 둘이 싸우니까 그치, 둘을 붙여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강제동원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국이 포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장애물이었으니까 과거사가. 과거에는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급해지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크지니까. 한국 보고 옆구리 찔러서 참으라고 했구나. 참으라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증거들이 꽤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 둘이 사이를 친해지길 굉장히 원했죠. 그렇죠. 근데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또 우리 거를 끌어낸다든지 중국한테 대해서도 우리가 야 미국 때문에 난 너 첨단 못 줘. 그러나 이거는 네가 받아라는 그 정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지금. 많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중국 이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예. 제가 꽃놀이피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요. 예.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진짜 미국이 필요해. 확장 억제, 핵 억제,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너무너무 필요해라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미국을 얘기하고 있을 때 트럼프가 등장하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 같아요? 돈으로 내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을 때 트럼프는 이거를 돈으로 무기 사라는 걸로 분담금으로 계속 압박할 거예요. 그거를 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맞설 수 있을까? 인도처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신사적인 바이든 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도 트럼프는 자기 들어오면 5배, 6배 얘기하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군 철수 뭐 등등등. 그래서 지금 바이든 끝나기 전에 단연 계약 하라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보다 보통 6년 계약도 하고 5년 계약도 하거든요. 그럼 트럼프 임기 바깥까지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계약해서 대선 전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 안 하고 트럼프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완전히 호구됩니다. 뭐에 대한 6년 계약? 미군 주둔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입니다. 지난 6년 계획 끝나고요. 그거 정권 바뀔 때까지 넘기지 말고 바이든 임기 안에 어쨌든 6년 계약으로 하자. 그러면 됐죠. 그거 좋은 전략이네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바이든이 또 되면 그래도 상관없죠. 기왕. 그러네. 어쨌든 바이든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상관없죠. 트럼프가 그래, 그거는 좀 하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도 2+2로 바꾸니까 좋더만. 그렇게 많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놔야 된다고 보시죠. 나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 구조에서 지난 2번의 선거는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동안 걸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대체로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엎치락달치락하고 그 마진이 적은데요. 결국 승부처는 거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공화당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체 투표수에서는 항상 지금 민주당이 앞서는데 선거 의석수에서 뒤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는 중요한 게 아니라 스윙 스테이 왔다 갔다 하는 경합주들. 그렇죠. 경합주들. 거기에서 대체로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지금 꾸준하게. 뭘 보면 그렇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러스트 벨트라 그랬잖아요. 트럼프 등장했을 때 직장 내놔라.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바이든은 첨단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첨단 투자라는 것이 고용을 창출하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합주에서 무슨 싸움이 벌었냐면 꿀뚝 산업과 첨단 산업의 노동자들끼리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둘이 계속 거기 가서 지금 유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자동차 관세 트럼프가 60 그랬더니 바이든 나는 100. 진짜 그게 말이 되는 잘들 논다 진짜.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무역의 상징인 미국이 대놓고 지금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야, 큰일이다 진짜. 전 세계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이상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미국이 너무 자기 이익 중심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트럼프 정부 때부터 그렇게 가니까 바이든은 좀 달라지나? 바이든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딱 50%대 50% 나눠져 있거든요. 예. 국론 그래서 요새 DSA라 그럽니다. Dis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예,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예. 전략적 강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략적 강박은 뭐예요?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패권국 지위를 놓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예. 너무 큰 거예요. 미국이? 과거보다 뭐 중국이 부상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위험 실제 위험보다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니까 무리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아니고 끊어버려. 끊어버려. 이렇게 미국에 지금 뭐 틱톡 날리고 예를 예, 들자면 예. 화웨이 부사장 기소하고 이런 방식들이 중국을 할 때는 괜찮은데 미국은 그거를 우방국한테도 들이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이 과거에 갖고 있던 규칙을 준수하고 뭔가 세계적 가치에 대한 리더십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장을 쓰고 있는 망나니 같은 미국 이 위주가 바로 트럼프고요. 예. 바이든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바이든을 트럼프 2.0이라 그럴 정도로 외교에 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미국 이기주의를 내세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 그러한 리더십을 잃고 있다라는 게 세계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연대해야 된다. 우리 혼자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한미동맹이 중요해요. 이거 예. 깨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딴 주머니 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 우리 엑스포 때 보세요. 네. 글로벌 사우스 우리 방치했다가 당했잖아요.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도 개발해야 돼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 신남방 정책이라는 그런 국가들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다변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옵션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에요. 미국을 너무 믿지 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를 믿을 꽃놀이 패니까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다 들어주다 보면 일단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가 중국하고 제일 우리가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예.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약간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위협하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 걸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한국이 자기 편한테 온다고 응감생심 생각 안 해요. 미국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예. 우리가 웬만큼은 미국 쪽에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그러나 가끔 아주 작게 이들 국가와 좋게 지낸다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화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받을 국가가 우리기 때문이에요. 남북 관계는 예전에 트럼프 때는 예. 막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막 트위터로 싸우기도 하고 막. 예. 예. 그때는 꼭 만화 같았어요, 그죠? 네. 코미디 만화 같았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되고 나서는 북한은 좀 미국의 관심사가 좀 아닌 것 없어졌어요. 미국의 대외 정책 리스트에서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같아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미국이? 그게 뭐냐면 예. 미국이 중요한 게 더 많아졌잖아요. 중국, 중동. 러시아, 중동, 러시아 다 중요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도 북한하고 지금 강대강으로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 미국이 보기에는 전쟁만 안 나면 되겠네. 아. 지금 상태가 그래 미국은 항상 미사일 쏠 때마다 비판하고 나서 꼭 한마디 해요. 예.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우리는 북한하고 협상할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게 영혼이 없어요. 북한이 그 정도로 나오겠어요? 하노이에서 뒤통수 맞았는데 그렇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의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미국 전체 중국을 대응하는 전략에서는 유리하죠. 유리하다고요? 왜냐하면 북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한일 간에 묶었고 중국을 대놓고 중국 때문에 묶는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를 북한 위기를 빌미로 묶어두고 예. 실제로 이것은 중국을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요란할수록 미국은 좋다. 미국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지금 이 필리핀하고도 또 예. 호주하고도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알죠. 그래도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이렇게 되고 사실은 북중러 한미일이 있잖아요. 과거의 냉전이 예. 북중소였고
우리는 우리 편이라서 마치 북중소가 묶이니까 한미일이 필요하다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가 독립변수냐 하면 한미일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한미가 가까운 것처럼 북중이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한미일이 묶이니까 북중러가 지금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 전체에 가서 북중러를 상대해야 되니까. 그럼 그런 전략이라면 트럼프 때는 왜 북한하고 화해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푸틴이나 네. 김정은은 자기만이 설득시킬 수 있다는 그걸 증명하는 하나였고요. 이벤트로 보이고 싶었다. 그렇죠. 아. 진짜로 그는 북한하고 이걸 한 다음에 노벨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이전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못한 실제로 역사상 네. 북한 문제가 미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었어요. 늘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중동이라든지 유럽보다 항상 뒤졌잖아요. 예. 근데 적어도 나중에 반쪽짜리 되고 실패했지만 북한 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외 정책에서 1위가 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진보 쪽에서는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혹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럼 북한 문제가 올라올 수도 있을까요? 옛날 같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뒤통수 맞았잖아요. 배신의 배신의 트라우마. 66시간을 가서 66시간을 뒤통수 맞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은 그 다음에 김정은을 끌어내려면 2018년에 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라고. 오늘은 중립 외교 잘 해봐라. 그게 진짜 좋은 거다. 근데 중립 외교가 근데요, 네. 뭐 죄송한데 중립 외교를 하면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과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중립이냐? 중립이 가능. 그러면 미국도 화내고 보수도 화냅니다. 예.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래서 그 말을 정확하게 쓰는 게 아까 인도가 무슨 말을 쓰냐면요,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자율성이 뭐냐면 미국하고 동맹국이지만 내 이익이 있을 때 내 자율성을 발휘한다. 이게 아세안도 쓰고요. 저기 유럽도 씁니다. EU도.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중립이나 균형해버리면 공격받습니다. 근데 그 전략적 자율성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해서 짜증내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도가 필요하잖아요. 인도가 중국하고 친해지는 것 같고 러시아하고 친해지는 것 같아도 네. 인도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미국 편이잖아요. 인도를 버릴 수는 없죠. 버릴 수는 없죠. 우리도 그런 전략적 자율성에 우리가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이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트럼프 철군 못 시킵니다.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라 그래서 2만 8천 명을 딱 묶어놨어요. 예. 그 허락 없이 못 뺍니다. 왜 그렇게 해놨냐? 미국이 한국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밀당을 좀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밀당. 네. 연애할 때도 밀당을 좀 해야지. 그냥 사랑해 뭐 이러면 다 보이면 너무 안 쉽게 돼요. 본다. 카드를 너무 보이게. 참 그렇긴 한데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이 외교 문제에 관한 나는 정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라서.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인도는 미군이 없는 나라인데 여기 또 미군이 와서 사실상 또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 거는 영향을 좀 더 그게 미칠까요? 일본이 말이죠. 일본이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그럼 미국하고 한국이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일본하고 미국이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지금 전략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왜 네. 그러면 처음에 우리를 분단시켰을까요? 독일을 분단시키면 여기에 전범 국가인 전쟁의 재발을 위해서는 일본을 분단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을 했냐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아요. 서유럽도 미국도 동유럽도 러시아도 완충지대를 만들지 거기를 정복하기를 원치 않아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왜 정복 안 할까요? 정복해버리면 폴란드하고 또 그렇죠. 긴장 관계가. 그렇죠. 그 희생이 우리가 당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미국의 전체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분단시키는 게 더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휴전 협정을 하고 분단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한미일이 묶이는 것도 미국은 그걸 되살려내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소련이고 지금 중국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를
찰스 틸리라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 사회학자가 예. 세계는 꼭 조폭의 세계와 같다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지는 게 보스, 중간 보스, 우리는 행동대원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우리를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보는 배열은 그렇게 돼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배열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종의 총알바지 같은 거예요? 영화 보면 이러잖아요. 왜 갑자기 보스 둘이 막 싸우잖아요. 예. 그러다가 뒤로 물러서 쳐 그러잖아요. 지들은 절대 안 싸워요. 우리가 그 쳐 다 죽잖아요. 행동대원들. 그렇지. 그렇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 안타깝다. 잘못하면. 그래 우리는 항상 그 최전방에 있죠. 네. 어느 쪽에 붙어도 우리가 최전방이죠. 근데 우리가 반도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고구려 때도 예. 대륙 국가이면서 해양 국가의 이익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늘 피해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일본하고 미국은 해양 국가예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대륙 국가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해양 국가를 선택해 버리면 대륙 국가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게 어렵더라도 우리는 양쪽에 브릿지 역할을 하거나 적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율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여기가 다시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지 않게. 예. 그게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우크라이나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네. 알겠습니다. 국회 뭐 질문? 아닙니다. 국회에서 교수님이 이제 의원 활동을 예. 이제 하실 건데 뭐 내가 간 김에 이런 거 하나 꼭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3개월 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이런 인생의 급 반전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내가 갑자기 이렇게 아니 오늘 여기부터 듣자. 저 교수님, 저도 3개월 전에는 교수님이 진짜 생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진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저 턱관절이 자다가 제가 그렇게 이빨을 갈았고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제가 전국 강연을 다니면 예. 사람들이 외교는 상대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다 망가뜨리면 복구가 가능하는 질문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걱정이 되는 그냥 거예요. 교수로서 여기저기 외교 관련 강연하고 다녔는데 예. 제가 하는 교육이나 강연이나 방송은 장기적으로 오피니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중요한데 예. 급할 때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받은 거예요. 빨리 와가지고 예. 의회에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이거 실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고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독점하면 거의 독점인데 그러나 미국과 이런 나라에서 의회가 국민의 여론의 등을 여봐서 이게 망가지지 않게 하는 방패막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설득을 당한 거고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지금 정부의 지난번에도 엑스포 얘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할 얘기가 미국은 아까 2027년 프레임 그러니까 대만이 칠 것이라고 하고 대만이 쳤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 막으라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왜 대만 분쟁에 갑니까? 어허. 우리 국민의 누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고마운데 이것은 한반도에 한정돼야지.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미군도 사실은 대만에 우리 주한미군도 대만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 그때 입장인데 지금은요 미군이 아니라 우리 군대가 지금 대만에 유사시에 가기를 원하는 게 미국의 강경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결의안 그래서 우리는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제가 제일 먼저 할 거고요. 법으로. 대통령이 가서 1억 불씩 막 날리고 오잖아요. 날리면 때도 간다? 1억 불, 우크라이나가에서도 1억 불 이런 것들은 어느 상한선을 정해서 세금이잖아요. 대통령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한액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는 것도 법으로 만들 수 있죠. 할 일 많네. 저희도 방송 좀 하다 보면 네. 이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거 있죠? 있어요. 예, 예. 있어서 자꾸 2%가 그냥 국회에 가라. 다들 그러시고 나는 니들이 나 보기 싫으니까 없애려고 그러는 거 다 안다.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궐선거 때 나오십시오. 그러니 저희가 안 됩니다. 1% 안 돼. 요즘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국회의원 세비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한 발언들이 많아갖고 안 된다니까. 그래 나는 검증 들어가면 양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넌지시 좀 드릴 테니까 3프로 TV 입장에서는
제일 친한 의원님이에요. 저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예.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지역구 할 생각이 크게 없는데 예. 나중에 변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나이도 많고요. 어. 직능 대표잖아요. 저는 외교 전문가로서 가기 때문에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의정 보고도 하고 음. 여론하고 직접 만나는 게 그래요, 저한테는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래요. 음. 그래서 예. 저희가 필요한 어떤 그 입법 민원 이런 거 있으면 좀 드릴 테니까 네. 네, 신경 네.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하고 안프로하고 둘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국회 가게 거기 가야 생겼습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할 것 같은데 느낌이. 굉장히 발언이 신중하기 때문에 나름. 네. 알겠습니다. 야. 그 교수님 그 초선으로 가면 예. 그렇게 괄시한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러다가 그거에다 저는 소수당이잖아요. 어쨌든 3당이긴 하지만 지역구도 예, 없지. 예. 지역구도 뭐 없지. 그래서 좀 힘드시고 그렇더라도 예. 참으세요. 예.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 제가 팟빵 때부터 초기 네. 때부터 알잖아요. 아이, 그럼요. 저는. 그럼요. 난 이분이 이렇게 정치로 가실지 진짜 몰랐어. 그때 한참 예전에 그 진짜 북한 문제 했을 때 진짜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아니, 나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돼? 또 있습니까? 예, 물어보십시오. 자주 못 모십니다. 아, 솔직히 그렇습니까? 나온다고 했지만 알겠습니다. 이분이 시간 안 돼서 어, 못 모릅니다. 여쭤보십시오. 일본은 미국 쪽에 서 있는 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본도 너무 중국이랑 척지고 미국 쪽으로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내부에서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야, 뭐 당연히, 일본 내부에 당연히. 비판이 있는데 일본 정부의 성격상 네. 일본은 사실 한 번도 우파 아주 잠깐만 민주당이 잠깐 가졌지만 일본은 사실 그 일당가 자민당. 그렇죠. 자민당이 예. 계속했고 그들의 생각은 미국을 업고 세계를 본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그래서 아베 같은 경우에는 한국 빼고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방패막 필요 없다. 우리는 미리 가서 그래서 일본이 만든 게 쿼드입니다. 쿼드는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그때 아베가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인도, 호주, 미국, 예. 한국 제외해 버렸습니다. 아. 근데 미국 보기에는 이것도 좋은데 음. 결국 중국 바로 앞에 있는 한일이 붙어야 된다. 아, 그렇지.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아베가 튕기니까 음. 미국은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사실 과거사를 양보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여기서 한번 튕겨서 오히려 일본은 자기가 사과하지 않고도 미국의 뜻대로 일본의 뜻대로 된 거죠. 근데 일본은 중국이랑 저렇게 척져서 네. 좀 골치 아플 거다라는 걱정은 안 해요? 하죠. 하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아까 같이 일본 중국하고는 계속 경제적인 것도 하고 계속 협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일본의 지금 정부의 근본은 친미입니다. 그거는 분명. 일본도 그럼 한국도 예. 근본은 친미이면서 다만 일본이 하듯이 예. 그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너무 기분 나쁜 짓은 안 하고 네. 만날 때는 또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고 최소한. 그 정도면 최소한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조금 더 바라는 거 인도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인도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예, 예. 그러나 최소한 일본 정도는 해라라는 건데 지금 사우디 보세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다 친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막 요구합니다. 원래 외교라는 게 그런 겁니까? 예. 아니, 사우디는 스타일 자체가 어. 지난번에 그 사우디 그 왕자가 빈살만인가 빈살만. 누군가 와서 재벌들 나는 쫙 알고. 재벌들 그 딱 4명 여기다 앉혀놓고 하길래 난 본인이 무슨 돈 주러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투자 받으러 왔더라고. 그럼 본인이 앞에 쓰고 이렇게 면접처럼 이렇게 딱 본인이 쓰고 이렇게 재벌들 4명이 딱 와가지고 뭔데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은 돈 받으러 가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더라고. 사우디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사실 네옴시티가 옛날에 우리 돈 주는 거와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매칭 펀드로 투자하는 뜻입니다. 그거 그냥 들어가 가지고는 안 되는 돈 문제. 받으러 와서 어떻게 그런 외교력이 좋은가? 사우디는 외교력이. 신기해. 와, 알겠습니다. 네. 야, 참 외교 문제는 어렵죠. 어려워. 뭐 정답도 없고 사실은 어려워서 상대방도 있고. 그렇게 아는 척하는 이 프로도 입번 끝을 안 하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조금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전략적인 있고. 하여튼 그런 기술들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전략적 자율성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적 자율성, 자율성? 중립 외교 아니다. 전략적 자율성.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그 전 국립외교원장 국립외교원장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준형 당선인 미래의원
네. 네. 곧 의원. 곧 의원. 며칠 있으면 의원.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